안녕하세요.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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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 파헤쳐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는 오늘 엇갈린 흐름 속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시면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1%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하루 만에 반등을 한 건데요. 이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왜 이런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 우량주 위주로 이 매수세가 몰렸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M7 기업 중에서는 아마존이 1%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던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로보택시에 대한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이 테슬라는 9%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로보택시에 적용이 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법안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좀 실망감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요, 우버와 리프트는 각각 10% 안팎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증시는 이 대형주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TSMC라든지 ASML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흐름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희주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에 주목하셨을까요? 네. 오늘 오전부터 급등 흐름 보였던 테마 있었습니다. 바로 출판 관련주인데요. 출판 관련주가 지금 2거래일 연속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여성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죠. 한강 작가 효과인 것 같은데요. 한강 효과다, 밸류업 아니고 이제는 노벨업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효과 굉장히 톡톡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영향받으면서 지금 노벨상 낙수 효과로 관련 책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출판사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 보여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예스24의 실시간 베스트셀러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 한강 작가 의 저서인데요.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 등의 모두 한강 작가의 저서가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노벨상 수상 이후부터 한강 작가의 소설책이 예스24에서 7만 부, 그리고 교보문고에서는 6만 부 이상 팔리면서 총 13만 부 이상이 판매된 것으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이슈들을 들어보니까 관심이 생기는데 하고서 밀리의 서재도 한번 검색해보고 했는데 아직은 한강 작가님의 책은 서비스가 진행 중이지 않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서점을 한번 가야 되겠다. 만약에 작가님 책이 아니더라도 다른 책들도 구경할 겸 서점도 갈까 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도 같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해림 앵커님은 책 굉장히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 책 읽는 이미지인가요? 네. 제가 또 금요일 방송을 봤어요. 저번 주 금요일 네. 방송. 그런데 유일하게 한강 작가님의 책을 해림 앵커님만 읽으셨더라고요. 어머, 이 네. 안에서 또 제가 이렇게 축하 세움을 받으니까 너무 감개무량한데요. 네. 제가 올 초쯤에 그 아파트 커뮤니티에 있는 도서관에 갔다가 책을 발견하고 이거 맨부커상 받은 책인데 유명한 책이잖아 하고 한번 읽어봤는데 이렇게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호평을 듣다니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우리 서아 아나운서는 혹시 관련된 책 읽어보셨을까요? 저도 아직 한강 작가님 책은 읽어보지 않아서 이번 기회로 한번 좀 좋은 서적 읽어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다 맺은 상태여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잘 편승해 보려고요. 맞아요. 맺은 상태여가지고 아쉽게 이번 기회에 책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한강 작가님 책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마음으로 책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해림 앵커님은 앞으로의 이 한강 효과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혹시 어떻게 전망하세요? 원래 아까는 올해 말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네. 100년 정도 갈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문학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의 생각이고, 이 주가의 측면으로 만약에 확인을 해본다면 이번 주까지만 좀 주가가 움직이고 좀 소멸이 될 재료이지 않을까라는 걸 또 여러 대화를 통해 제가 인사이트를 좀 얻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해야 되는 거고, 현재 이제 아무래도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테마주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이 참고하셔가지고요. 네, 투자에 유의하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로서 이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현재 오늘 예스24가 2거래일 연속 상한가 진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림당과 삼성출판사, 밀리의 서재 또한 오늘 전거래일에 이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림당은 현재 오늘 굉장히 급등한 채로 예림당은 급등한 채로 마무리를 했고요. 예림당은 TA항공과 경영권 분쟁과 맞물리면서 상한가 갔었고, 오늘 예림당 역시나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삼성출판사도 좋은 흐름 보였고요. 밀리의 서재도 굉장히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지주사인 한세 예스24 홀딩스도 전일에 상한가 갔거든요. 오전에 급등하더니 오후 들어서 상한가 진출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한강효과 계속 보고 있는 종목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까 예림당 말씀해 주셨는데,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습니다. 호재가 두 개가 겹치면서 이제 상한가 기록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대 오늘 종가 형성을 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오늘 장에서 눈에 띄었는데요.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반도체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 저점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엇갈린 행보를 보였던 그러한 계속 국내 증시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거든요. 오늘 외신에 따르면은요, 이 엔비디아의 블랙웰에 1년치의 공급이 모두 매진이 됐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한미 반도체라든지 리노공업 같은 종목들이 줄줄이 상승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미국의 은행주가 실적이 좋게 나왔거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은행주들도 좀 이 훈풍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밸류업에 대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분기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주주환원 정책을 담은 기업 재고 가치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대감 모이면서 오늘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하는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희주 아나운서는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에 또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오전부터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였던 테마가 있었는데, 드론 테마가 또 보이더라고요. 네, 드론 테마들이 또 굉장히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요. 오는 15일에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이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미국 노스타코타 주정부와 무인 이동체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날 체결식을 계기로 해서 한국 무인 이동체 연구조합과 노스타코타 주정부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인력 교류 및 교육 훈련과 기업 간 협력 및 투자 유치, 표준 개발, 국제 행사 공동 참가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이번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노스타코타주는 한국 기업의 비가시권 비행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서 한국 기업들의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 받아서 드론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급등 흐름 보이면서 좋은 흐름 대체적으로 많이 가져갔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이시언 시스템이 가장 좋은 흐름 보여서 마무리는 상한가 진입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은 주요 사업 분야로 드론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드론 연구 개발을 위해서 드론 소프트웨어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강한 흐름세 보이다가 VI 발동되기도 했지만 상한가로 종료했네요. 그리고 네온테크도 강세 보였는데요. 네온테크는 국내 최초로 고중량 20km 비행 공인 인증을 달성하고 글로벌 드론 전문 기업과 전방위적으로 공동 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입니다. 네온테크 글로벌 드론 전문 방산 기업과 손잡고 정찰, 공격 겸용,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기도 한데요. 또한 호주 커라웡 엔지니어링과도 협업해서 드론 동력 체계의 무인 항공기용 가솔린 및 하이브리드 엔진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호재도 함께 있으면서 영향받아서 오늘 네온테크는요 9% 이상 상승하면서 2,200원으로 종가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전체적인 드론 관련주의 수혜와 그리고 이제 네온테크의 호재 속에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됐네요. 네. 드론, 아무래도 좀 드론이 첨단 뭐라고 해야 되죠? 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좀 발음이 어렵네요. 그래서 맞아요. 네, 열심히 네.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올랐던 테마들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편지혜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북한 평양 무인기가 침투를 주장한다. 군사 긴장이 굉장히 고조됐다라는 이슈가 있는데요. 오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소식입니다. 북한의 대응이 심상치 않다던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북한이 연이은 오물풍선 도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과 불편함을 겪고 계셨을 텐데요.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0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주요 부대에 작전 예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8개 포병다단을 완전 무장하고 13일 오후 8시까지 사격대기 태세로 전환하라는 지시입니다. 이외에도 무력 충돌에 대비한 작전 보장 작업을 완료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남한 무인기가 북한 영공에 침투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상황인 걸 가정한 걸까요? 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다시 국경을 넘을 경우 바로 대상물을 타격하라는 준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참모부는 이런 상황까지도 가정해 각급 부대의 철저한 대처를 준비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한 평양에는 방공 감시 초소를 추가로 배치해 반항공 경계를 강화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에 대한 감시 체제까지 보강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남한 측 입장이 궁금합니다. 네, 북한은 이달 3일, 9일, 10일 남한의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당시 그 시각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이 또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보낸 적이 없다고 하더니 재차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즉 북한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도 그리고 인정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도 긴장을 더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어떤 건가요? 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다시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나타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며 강하게 위협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실제로 위해를 가할 경우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이 굉장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전개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은행권 가계부채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금융당국이 판단을 하면서 이 금융사들을 긴급 소집했다는 소식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오늘 15일 상호금융사, 그리고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과 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비은행권, 즉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데요.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에서 대출 규제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금융권으로 수요가 좀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동안 1금융권에서 이루어졌던 대출 규제 이것이 지금 비은행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 11일에도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협회와 5대 시중은행 그리고 은행연합회를 소집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이번에는 이 금융권만 별도로 긴급 소집회를 열은 건데요. 그만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가파르게 나타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비은행권의 가계부채 증가세 좀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권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같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을까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많은 대형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비은행권에 대출이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추가 대책까지 검토한다고 지금 굉장히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이금융권의 총부채 원리 상환 비율, 즉 DSR 한도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 비은행권에서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금융당국이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까지 규제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지금 곳으로 자금이 쏠리진 않을지 대출을 받진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염려가 됩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 어떻게 해결이 돼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20대 이하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다라는 이슈입니다. 20대 이하 청년들의 30% 가까이가 국민연금을 불신해서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조사는 연금개혁 청년행동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지난 7일과 8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시스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소득 보장 강화, 재정 안정, 국민연금 폐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재정 안정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44.9%가 미래 세대의 부채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청년층에서는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서 무려 29.4%가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불만이 클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세대별로 보면은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요. 청년층뿐만 아니라 40대에서도 31.8%가 국민연금 폐지론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30대도 29%로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반면 50대는 17.1%, 60대는 6.7%, 70대 이상은 10.5%로 줄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청년층의 불신이 깊은 이유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8.1%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 즉 후세대가 갚아야 할 잠재 부채가 약 1,800조에 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31.6%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결국 청년층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가 노후 보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불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점이 큰 영향으로 미치고 있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네, 현재 국민연금의 개혁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 지급액을 늘리자는 소득보장론이고요. 두 번째는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 미래세대의 부채를 줄이자는 재정 안정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미적립 부채는 국고로 해결하자는 폐지론입니다. 그런데 청년층에서 특히 폐지론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왠지 청년 측은 노인복지 관련해서도 왠지 불신이 있을 것 같다,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번 조사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소득보장 중대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청년층의 54.5%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1.7%에 불과했었는데요.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 간의 경제적인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 재정 안전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들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의 44.2%가 찬성했지만 반대 의견 또한 40.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에서 51%가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는데요. 이것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반대율이라고 합니다. 재정 안정률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의견을 두고 큰 이견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인데 아무래도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면서 불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의 이슈 깊이 있게 다뤄봤는데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돈 잘 버는 고수들의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지 오늘장 한번 브리핑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서아 아나운서가 해주시죠. 네, 오늘 마감 시황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강세 마감을 했는데요. 이 PPI 9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하회와 은행 실적 호조 소식에 아주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 우리 시장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만큼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623선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 출발하여 또 상승 마감을 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0.72포인트 하락한 또 770선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을 했지만 중간 2시경쯤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한 건데요. 좀 아쉬운 흐름은 있지만 이번 주 이렇게 또 시작 그래도 흐름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지수 매수를 했는데요. 외국인 789억 원, 기관 3,244억 원으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반면 개인이 4,400억 원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는 좀 다른 양상이었는데요. 개인 1,073억 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509억 원, 기관 441억 원으로 순매도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가 오늘 2.53% 상승을 하면서 68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흐름이 안 좋았던 이 삼성전자가 그래도 6만전자로 탈환을 한 건데요. 또 SK하이닉스도 이 흐름 따라서 187,500원에 장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
기업과 삼성전자 우, 이제 기아 좀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셀트리온 마이너스 0.76%, 그리고 기아 마이너스 0.49%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지난밤 은행주 호실적으로 KB금융은 굉장히 6.46%의 아주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 한번 살펴보면요. 1위부터 10위까지죠. 지금 현재 흐름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 시장에 기대를 했던 이 로보택시가 공개되면서 좀 실망감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 급락으로 함께 좀 그런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에코프로비엠 마이너스 2.76% 하락한 17만 5,900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84,500원대로 지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 HLB 리보세라니 FDA의 또 심사 지연이 소식이 들리면서 HLB도 오늘 마이너스 6.34%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클래시스와 휴젤은 상승 마감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 마감 살펴봤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좀 엇갈린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62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낙폭이 컸었는데 오후에 들어서 이 낙폭을 점차 줄여 나가면서 0.09% 약보합으로 마감하면서 770선 지켜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저는 이번에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선이나 전력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좀 기억나시나요? 네, 계속적으로 전력 전선주가 계속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흐름 좀 어쩐지 알려주세요.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이 전력과 구리 이런 것들이 구리 가격 상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은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미국에서 특히 이 전력망 미리 이렇게 깔아놓았던 이 해저 터널이나 아니면 땅 속에 깊게 심어놨던 이 전력과 관련된 이런 설비들이 지금 이제 거의 노후화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0% 가까이가 이제는 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좀 전력 설비, 전선 관련주, 뭐 구리 관련주 이런 쪽에 시선이 갔었는데 그럼에도 올 하반기 들어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이제는 좀 저점을 찍은 것 같다. 이제는 좀 반등을 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모이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7%, 8%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외에도 뭐 일진전기라든지 아니면 LS, 에코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주는 그러한 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어떤 테마에 좀 주목을 하셨을까요? 저는 은행 테마에 한번 집중을 해봤는데요. 은행 테마도 역시나 오전부터 강세 흐름 보였던 테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에 강세 보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뉴욕 증시에서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은행 종목이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낸 점도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JP모건 체이스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4.37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LSEG의 예상치 4.01달러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3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도 했고 또 올해 매출 전망치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웰스파고 또한 3분기 EPS가 1.52달러로 시장 예상치 1.28달러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매출도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JP모건 체이스는 4% 넘게 상승했고요. 웰스파고도 5%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 은행주들도 이런 부분으로 함께 영향 받아가지고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좀 보면은요. KB금융이 가장 큰 흐름으로 상승했습니다.
6% 이상으로 상승해서 97,200원으로 종가 마감했는데요. KB금융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KB금융 지주도 7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장중에는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금융지주와 제주은행, 기업은행 등등 같이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빨간불 켜고 상승 마감한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테마들 오늘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오늘 반도체주가 오늘 좀 그래도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고, 이 외에 은행주라든지 뭐 아니면 소설, 출판 이런 관련주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켓 트렌드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국에 있는 맛집, 축제, 여러 가지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김희주 아나운서가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이번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제 소식을 들고 왔어요. 혹시 두 분 커피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해요. 저도 전 정말 너무 좋아해요. 정말요? 네. 근데 커피 축제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일 것 같으세요? 상상이 안 가네. 삼성동 코엑스? 삼성동도 커피. 코엑스는 완전 많이 맞아요, 맞아요. 강릉? 앵커님요? 강릉 어떻게 아세요? 강릉에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가보셨어요? 가보긴 몇 번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커피를 마시러 강릉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커피 마시러 강릉까지 가보신 분은 계시나요? 저 가봤어요. 커피 마시러요? 네. 강릉에 그러면 어떻게 알고 그 커피를 마시러 강릉까지 가신 거예요? 뭐 이야기를 쭉 하면 되나요? 네. 친구들이 강릉 놀러 가자. 네. 이제 금방 가잖아요. 고속도로 타면은. 맞아요. 그래서 가는데 네. 강릉 왜? 이랬더니 거기 커피 유명한 거리 있으니까 거기서 커피 마시고 바다 보고 오자. 이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맞아요. 강릉에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커피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커피 거리에는 유명 바리스타 분들이 또 자리를 잡은 커피숍이 있어서 그 커피 거리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강릉은 그 차에도 굉장히 진심인 도시인데요. 차 문화 유적지가 남아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보실 수 있다시피 이 강릉의 그 커피 축제가 2024 강릉 커피 축제가 오는 24일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27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강릉 카페 거리 커피 거리 및 강릉시 일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강릉을 비롯한 유명 커피 업체들이 참석하기도 하고요. 무료 커피 시음 행사를 열고 또 바리스타 경연 대회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진짜 이 커피에 진심이어서 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저는 이 축제가 너무나도 기대가 돼가지고 네. 이 축제 소식을 들고 오기도 했는데요. 이 강릉은 또 커피로도 유명하지만 또 맛집으로도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두 분은 강릉하면 어떤 그 먹거리가 딱 생각나세요? 강릉 혹시 가보셨어요? 네, 저 순두부. 순두부 맞아요. 순두부 짬뽕. 아이스크림 짬뽕. 맞아요. 맛있죠? 초당 순두부도 아마 저 순두부 강릉. 젤라또도 먹었어요. 그런 건 무슨 맛이에요? 네. 고소한 맛이요. 맞아요. 저는 다음에 가면 순두부 젤라또를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잠깐 말했지만 정말 강릉의 먹거리가 이렇게 수두룩하게 막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스를 좀 생각해서 짜드린다고 하면 강릉의 중앙시장에 가면은 대게가 팔아요. 굉장히 또 이제 저렴하게 맛있게 또 많은 양을 먹을 수 있는 대게가 있는데요. 대게 사가지고 점심으로 일단 먹고 커피 거리 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맵고 칼칼한 지금이 쌀쌀한 날씨에 딱인 순두부 짬뽕 드시고 네, 그 디저트들 지금 말씀해주신 순두부 젤라또요.
그거까지 딱 먹고 오면 딱이네요. 네. 여기 그리고 동해니까 다음날 일출 보고 오면 되겠네요. 너무 딱이네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볼거리도 또 굉장히 가득하더라고요. 강릉 혹시 하면은 또 생각나는 혹시 여행지 있으세요? 강릉? 뭐 있을까요? 강릉 바다 하면 뭐 정동진? 정동진, 주문진 해수욕장도 유명하고요. 음. 네, 주문진 해수욕장에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가가지고 저는 또 뭔가 추억이 있는 해수욕장이기도 한데요. 또 지금은 정동진 말씀하셔가지고요. 그 정동진 레일 바이크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날씨에 왠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더우면 레일 바이크 힘들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추우면은 또 이제 코가 막 얼 수도 있잖아요. 혹시 다 수동인가요? 레일 바이크요? 네. 정동진 레일 바이크는 아마 수동으로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수동이요? 네. 왜 갑자기 말씀하시나요? 이제 코스가 아무래도 강릉이 바닷가가 좀 이렇게 해변이 길다 보니까 네. 그 코스를 다 내 두 발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운동도 되고 질문했습니다. 일석이조고 천천히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음. 네. 이렇게 이제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커피 축제에도요. 와. 그 공연팀도 오고 네. 체험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도 굉장히 갖가지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커피라는 주제 하나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뭐 커피 콘서트, 독립영화, 그 다음에 커피 체험, 아까 커피 뭐 자격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있고 저녁에 불꽃놀이에다가 커피 인문학, 그래서 뭐 교양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취향대로 다 골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말 차와 커피에 진심인 도시만큼 이렇게 축제에도 정말 진심으로 커피의 모든 매력을 다 엿볼 수 있는 축제의 구성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까 임시 순환버스도 있다 그래서 이 축제를 위해서 지금 버스도 많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하시지 말고 찾아가셔가지고 이 임시 순환버스 타고 좀 돌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똑소리 나게 대중교통까지 알아봐 주시고 네, 진짜 직접 운전하기 정말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순환버스 이용해서 한번 놀러 갔다 오시기에 너무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말 강릉이라는 곳에 바다도 있고요. 거기서 맛있는 순두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디저트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동해 바다 가서 바다뿐만 아니라 뭐 일몰도 다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일석삼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의 뭐 축제라든지 맛집, 그다음 볼거리 이런 것들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더 많은 소식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 미국 증시, 또 여러 가지 뉴스와 이렇게 강릉의 지역 축제 소식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된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